자, 대방유자니 견천지 매로다 문정궐상하시고 친형우의하사 조주 위량하시니 불현기광가 대방에 따님이 계시니 그죠? 따님이 계시니 하늘의 규수로다 그죠? 비유컨대 하늘의 규수로다 하늘이 정한 규수로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으로 예로서 그 상암 길한 날을 정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길한 날을 정하는 겁니다. 길한 날을 정하여서 그다음에 위수로 친형을 가서 다리를 만들어 교량을 만드셨으니 그저 빛이 드러나지 아니한가 그랬는데요. 제가 이전에 정리하면서 이 조주위량이라는 걸 보면서 참 예전에 우리가 수원화성 이렇게 다니면서 야 정조가 엄청나게 만든 그 새로운 혁신적인 다리 부교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 몇 년 전 얘기가 이미 다 만들어졌던 거입니다, 그죠? 다리로 배나무로 근데 자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여기 지금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지금 정조가 화성을 가면서 그건 어마어마한 민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부교라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맞춰서 다리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백성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정조가 만들었던 그 부교 배다리는 주교가 되는 거. 주교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각지에서 올라오는 저기 세곡선들이 있잖아요. 요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요. 이제 왕이 간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징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엇갈리면서 쭉 돼요. 키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깎아버려요. 깎고 위에다가 그럼요. 그 위에다가 판때기를 대고 그냥 판때기 대더라도 배마다 키가 다르기 때문에 울퉁불퉁하죠. 이게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겉으로는 그러니까 다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부교할 때, 주교할 때 그냥 보죠. 그래서 위를 적당히 깎고, 그죠? 적당히 키 높이를 맞춰야 돼. 그 다음에 판때기를 쫙 댑니다. 판때기를 대고 그 위에다 황토, 붉은 흙 있죠? 쫙 깔아요. 그리고 양쪽에 깃발을 쫙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배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징발을 해서 하면은 이게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세곡선들을 죽어나는 거죠. 왜냐면 배를 어떻게 보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또 최소한의 그죠 일주일 이상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는 것이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항상 알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밑에 아랫줄에 보면은 앞줄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전해 찾으셨나요? 전해 왈 천자는 조주요, 제후는 유주요, 대부는 방주요, 사는 특주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주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지금 주교를 만들기 위해서 배는 뜨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 배는 뜨니까 일부러 배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에서 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제후는 유주다라고 하니까 제후는 배를 이렇게 해서 같이 엇갈려가지고 거기 보면은 앞주에 또 보면 이하주에 그죠? 이하주에 조주는 비선이 비선위 교요 그죠? 그러니까 배를 지금 비교해서니까 배를 번떠가지고 배처럼 이렇게 둥둥 뜰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다리를 만드는 것이 되고 유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척을 가지고 지금 여기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건너가는 다리는 다 길은 똑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아마 배 모양으로 해서 좀 더 길게 크게 해서 만들고 방주 같은 경우는 지금 2개라고 했는데 방주는 기본적으로 떼배죠. 우리 노가에 방주할 때 떼배. 제가 보기엔 떼배를 그냥 만들어서 띄우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특주라고 하는 것은 단선이 되는 거니까 하나를 가지고 놓져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직급에 따라서 조금 낮추는 거니까. 어쨌든 다만 천자일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예 다리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제후 같은 경우는 그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그냥 다리가 아니라 좀 더 큰 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노를 저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로 4개를 이은 거니까 배가 이렇게 중간중간 뛰어 있다가 배 사이로 연결해서 저기 두 머리 가면 그런 방식으로 그것도 그게 더 정확해요. 역시.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좁다는 뜻인가요? 큰 강까지는 안 되겠죠. 큰 강까지 일단 강을 건너는 거니까 네. 강은 이렇게 하는 것이 되고 그럼 방주는 양선이라 그러면은 저 조그만 데는 그렇게 같고 아니요 그 연사선은 좋은 지적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특주다라는 거 어쨌든 하나 갖고 놓져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고 그 규모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6장입니다. 유명자천이라 명차문왕을 우주 우경이 어신을 찬여 유신이 장자 유행하니 그 다음에 독생무왕하사 보우 명의하사 그 다음에 섭벌 대상하시니라. 유명자천이라 하늘로부터 명이 있는지라 이에 그저 문왕에게 명함을 주나라에 그저 우주우경 주나라의 서울에서 하셨거늘 찬여 이어지는 여자니까는 여자를 잇는데 다시 말해서 위에서 이제 며느리로 이어지는 거죠. 며느리로 이어지는데 신나라가 그죠? 신나라가 장자 유행이니 장자니까 장녀가 되겠죠. 이제 장녀를 이에 보내니 독생무왕 아시고 돈독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성경 같은데 독생자 거기는 홀로 독자인가요? 어쨌든 독생 그죠? 돈독하게 무왕을 낳으셔서 그러니까 옛날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경전이다 뭐 번역한다라는 거 결국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유학 경전에 다 말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우명이하사 그래서 보우 그죠? 천명을 보우하사 그다음에 섭벌 대상이시다. 그다음에 섭이다 그러면 화할섭자가 되는 거죠. 이에 화수나에서 자 두루두루 백성들에게 화합하여서 큰 나라인 저 상나라를 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왕 이제 무왕까지 아까 이어졌네요. 그럼 7장 은상지려 기회여림하여 시우 목야하시니 유여후 흥이로다 상제 임녀하시니 무의 이심이여다. 은상의 군대가 되는 거죠. 여자라는 건 여단 개념이니까 은나라의 그 군사들이 그 모임이 여림 숲과 같아서 시 이때 베풀 시자는 베풀 진과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이라고 하는 건 베푸는 것이니까 시우 목야하니 목야에 진을 치고 있으니 진을 쳤으니 이게 목야의 전투가 되는 거죠. 은나라의 교회에 있는 목야의 전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왕이 맹진 땅을 건너가지고 지금 은나라의 목야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맹진을 건너니까 강을 건너니까 주역에도 보면 이섭대천이라 큰 데를 건너면 이롭다 이렇게 자꾸 나오는 내용도 어쨌든 주나라가 은나라를 정발하려면은 이 강을 건너야 돼. 하수를 건너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너가지고 지금 목야에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지금 누구냐면 주나라의 군대가 무왕의 군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폭군 그러니까 주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목에다 쫙 그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니 여회오 흥이로다 우리가 이에 흥하리로다. 후자 전부 다가 그 어조사로 보시면 돼요. 이에 흥하리로다. 상제께서 너에게 임하셨으니 이심 너는 내 마음을 이 둘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심하지 말지어다. 지금 은나라의 군대가 대단히 무섭기는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지 마라. 상제께서 이미 내 편이 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이미 다 내 편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런 뜻으로 썼네요. 거기 보면은 기회여림이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은요. 앞주의 첫 번째 줄에 서경의 서경 무성편입니다. 무성편은 고문에는 있고 지금 근문에 없는 건가요? 서경 무성편. 자 이제 무로서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무로 군사로서 이제 은나라를 이겼다라는 뜻인데요. 그 무성편에 수솔 기려 양림이라 이렇게 돼 있죠. 수가 이때 수는 주의 이름입니다. 천자인 주의 이름이죠. 수가 그 군사들을 거느린 것이 양림이라 마치 뭐가 같으냐 그 숲과 같다라고 한 그 내용과 지금 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시의 내용이나 서의 내용이나 다 역사적 사건이 비슷하게 다 맞는 내용들입니다.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장입니다. 목야 양양하니 단거 황황하며 사원 방방이로다 유사 상보 시유 그 다음에 응양 매응자죠. 응양하여 그 다음에 양피 서늘할 양자는 어질 양자로 보셔야 됩니다. 그 밑에 앞주의 세 번째 줄에 한서에서는 장양이라 이렇게 돼 있죠. 믿어올 양 양피 무왕하여 사벌 대상하니 회조 청명이로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자
목야 양양하니 목야가 넓고도 넓으니 지금 목야의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주나라 군대하고 지금 은나라 천자의 군대가 지금 맞붙은 겁니다. 근데 그 전투가 벌어지는 목야의 땅이 넓고도 넓은데 거기에 뭐냐 단거 황황하며 박달나무 수레가 옛날에는 지금 그 박달나무로 주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드는 거죠. 박달나무 수레가 황황하며 황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식을 해가지고 그저 황황 선명하며 그 다음에 사원 방방이로다 네 말이 월따마 말이 되는 거죠. 월따마 말이다 그러면 그 밑에서 보듯이 뭐가 되냐면은 그 월따마 류자가 되죠. 류마 백복왈 원이라 그죠. 그 월따마이면서 얼룩얼룩 하면서도 배가 하얀 것을 바로 원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 마리 월따마 말들이 방방하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유사 오직 사보가 되는 거죠. 사보인 그 상보가 사람 이름이니까 상보가 됩니다. 누구냐면은 여상입니다. 강여상 이른바 태공망이 되고 나라의 사부가 되니까 상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가 되는 거죠. 거기 아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사상보는 그죠? 사상보는 태공망이 위 태사이 호상보라 태공망이 태사가 되어서 상보라라고 호칭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상보 시용양하여 저 태공망이 상보가 그 국사인 상보가 이에 세매가 나는 것 같이 같아서 세매가 나는 것 같이 그다음에 저 무왕을 도와서 사벌 대상하니 저 군사들을 베풀어서 큰 상나라를 치니 회조청명이로다 그 부딪히는 여기서 회조라고 하는 건 조회를 한다라는 뜻이가 아니라 두 양 군사가 접전하는 그 아침이 그죠? 접전하는 그 아침이 청명하도다. 무슨 뜻이냐면 접전한 아침이 왜 청명해요? 피가 흘려서 지금 난장판이 될 텐데 그런데 아침 1시즌에 싸워가지고 모든 싸움이 깨끗하게 다 끝났다. 그래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성편에서도 나오듯이 자 목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에 무리 은나라 군대의 앞에 무리가 창을 돌려서 뒤를 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뒤를 쳤더라. 그래서 피가 흐르는 것이 마치 뭐예요? 그 피가 흘러서 절국공이가 둥둥 떠다닌다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는 맹자가 이게 그 설하는 글은 다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맹자에서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려면은 어진자가 그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느냐? 왜냐 그게 맹자의 말이 맞는 것이 자 문왕이 천하의 3분의 2를 두고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3분의 2다 그러면은 세력이 3대 2가 되니까 능히 저기 은나라를 치고도 남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 결국 죽는 건 누구예요? 죽는 건 백성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은나라 강성하고 나머지 3분의 1이라고 하는 세력도 대단히 강성하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의 피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된다라는 거죠. 거의 그냥 조금만 쳤을 때 넘어올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성편의 말은 맞지 않다. 더군다나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곳 저곳에서 두루두루 흐르는데 쳤을 텐데 아무리면 피가 그렇게 많이 흘러가지고 강물이 될 정도로 그래서 그 공이들이 사람 때려치는 거죠. 공이들이 아무래도 흐를 정도가 됐겠는가 해서 선은 다 믿을 게 못 된다 이 표현인데 더더욱이 어진자의 군대가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서경에서도 그 무성편을 보면 나중에 그 뭐라고 하냐면 그 누구야 무왕이 절대적으로 투항하는 사람들 공격하지 말라. 투항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라. 괜히 그들 붙잡고 싸우지 말라. 이렇게 해서 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명을 어긴다면 너희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아예 그 단호하게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만큼 민심이 은나라의 모든 군사들의 민심도 전부 다가 주나라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몇 시간 싸우지 않아 가지고 아침이 지극히 맑아졌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침내 승리했다라는 것을 회조청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명명제하하면 혁혁제상이니라 천난심사라 분리요왕이니
천위 은적을 사불협 사방하시니라. 지 중심이 잡히 은상으로 내가 우주하사 왈 비누경 하시니 내급 왕계로 유덕치 행이셨다. 태임 유신하사 생차 문왕하시니라 부예라. 유차 문왕이 소심 이익하사 소사 상제하사 율회 다복하시니 벌떡 불례하사 이수 방국하시니라 부예라. 천감 제하사 유명 기집이라. 문왕 조제의 천작 지합하시니 제흡지 양하며 제위지 사하여 문왕 가지의 대방유자셨다 부예라. 대방유자니 견천지 매로다. 문정 걸상하시고 친형 우위하사 조주 위량하시니 불현기광과 부예라. 유명자천이라 명차 문왕을 우주 우경이여신을 찬여 유신이 장자 유행하니 독생 무왕하사 보명이하사 섭벌 대상하시니라 부예라. 은상지려 기회 여림하여 시우 목야하니 유여 후흥이로다. 상제 임여하시니 무이 이심이여다 부예라. 목양양양하니 단거 황황하여 사원 방방이로다. 유사상보 시유 응양하여 양피 무왕하여 사벌 대상하니 회조 청명이로다 부예라. 대명사장이라. 자, 1장은 상왕방, 2장은 상경행왕, 3장은 익복국, 4장은 집합사자, 그 다음에 5장은 매위 양광, 그죠? 6장은 왕경 행왕상, 그 다음에 7장은 임하고 쭉 가서 심이죠. 그래서 흥자를요 흠이라고 읽으랍니다. 너무 중간에 비니까. 자, 그다음 8장은 양황 방양 왕상명, 이건 쭉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면입니다. 면 하면은 면면하다, 이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면면 과질이여 민지 초생이 자토 저칠하니 고공단보 도복 도열하여 미오 가실 이러니라. 자, 면면 과질이여 면면이 이어진 오이덩굴이여. 자, 저 오이덩굴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이덩굴처럼. 자, 고공단보대에서 저 어디에요? 저쪽에 뭐죠? 그 훈육 쪽에 있는 데서 기산 쪽으로 이렇게 옮겨갔죠. 그런데도 계속 이어지더라, 이런 걸 이제 저 오이에다가 지금 비유를 했는데요. 민지초생이 백성들이 처음 살 적에는, 이렇게 처음 살 적에는 저수와 칠수에다가 자토니까 털을 닦음으로부터, 그죠? 털을 닦음으로부터, 털을 닦아서, 그러니까 이제 기산 아래를 지금 옮겨가지고 털을 닦음으로부터 고공단보가 그 다음에 이제 털을 먼저 닦고 도복 도혈이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요거 제가 저게 뜻 아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밑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도는 뭐예요? 요조라 이렇게 표현했죠. 저 요라고 하는 것은 기와 가마 요가 되는 겁니다. 조 그러는 것은 부뚜막 조예요. 그 다음에 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중요니까 가마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된다라는 뜻인데, 다시 참고로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기와 가마, 우리가 부뚜막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혹시 시골 부엌, 이게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이거 골치 아픈데, 옛날에 제가 부뚜막을 만들 때면 흙을 이렇게 짓이겨 가지고 부뚜막을 쭉 만들죠. 그리고 이제 옴집을 이렇게 만들어, 혈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부뚜막을 만들고 옴집을 만들었다는 건데, 옴집 안에다가 지금 흙도 이렇게 이겨 싸가지고 흙손질해서 화덕 있는 부뚜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요라고 하는데, 연이어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는 중요가 되고, 그게 이제 복도가 되는 거예요. 복도. 그래서
도라라고 하는 건 질그릇도인데 이제 흙을 짓이겨 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계속 또 불 때다 보면 거기 또 흙이 또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죠. 거의 질그릇 우리가 토기 굽듯이 토기도 그릇 만드는 게 두 가지 방식이죠. 흔히 옛날 신석기 시대의 토기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냥 토기 개념을 하는데 토기는 아직 가마를 만들지 않고 그냥 바깥에 불에서 불때 가지고 만드는 그릇이 그 토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잘 깨지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가마 안에다가 만드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이른바 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기를 굽듯이 부뚜막하면 마치 있고 또 가마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공담보 도복 도열라여 미유가시리라. 그러니까 털을 닦고 그다음에 이제 고공담보가 이제 살집을 또 만드는 거죠. 이제 고공담보가 살집을 이렇게 만들면 백성들도 그 따라서 집을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이겨서 만든 부뚜막에다가 화덕 둘을 두고 요거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혹시 그림 없나요? 옛날에 역사 시간에 고려시대 때 그 부엌 모습 그린 그림 혹시 기억나나요? 이게 저만 기억하는가 봅니다. 고려시대 때 그 그린 그림 가운데에서 이렇게 부뚜막이 있고 거기다 이제 시루도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옛날 동이족들이 참 시루에다 이렇게 뭐 해먹는 걸 좋아했곤 해서 시루번 삥 둘러서 시루 떡 찢는다는 건 이미 이제 쌀을 빻아가지고 온갖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고 또 한쪽에는 뭐 고기가 이렇게 있는 그 그림 기억 안 나나요? 조선 그림도 열심히 공부 좀 하세요. 옛날 그림도. 그게 아니 고려가 아니라 참 미안. 고구려의 그 무슨 왕의 무덤에 벽화에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나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이제 고구려 왕의 무덤 벽화 한번 쭉 찾아보세요. 부뚜막 그려 있는 고구려. 제가 고려가 아니라. 그게 지금 무슨 왕인가? 그 왕이 있어요. 그 대체로 그림에 따라서 그 왕 무덤 이름도 쭉 어쨌든 정하는데 집에 가서 부뚜막 만들고 하는 것은 불과 몇 년 전에 시골에서 다 그렇게 하고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딱 보면 그래도 우리 시골 말고 그림 속에 좀 더 생생하게 한번 보시라 그러면 강아지도 쫄락쫄락 와가지고 뭐 좀 먹을 거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는 그림이 있는데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쌍용총 천마총은 저 실라고 쌍용총 무용총에는 이제 그 군사들 그죠 이렇게 사냥하는 그림 있는 게 무용총이고 두 모습만 보이지. 노루자 사전은 그것밖에 안 보이죠. 살림하는 것도 보세요. 자 그래서 고공담보가 이렇게 저기 화덕도 부뚜막이야. 화덕도 하나만 하면은 저기 힘들잖아요, 그죠? 구덩이가 하나면 요리하기 하나는 밥해야 되고 하나는 반찬 만들어야 되니까 최소한 화덕은 2개가 있어요. 그저 2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옴집을 짓고 그다음에 그런데 미유 가실이라 집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집안을 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가실은 두지 못했다. 우리가 실가라고 해서 실은 누구냐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가는 남편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장입니다. 고공담보 내조 주마사 내서 수호하여 수호지 할 때 이거 쓰죠. 수호하여 지우 기산하시니 원급 강려로 율례 서우하시니라. 고공담보가 아침에 그죠? 아침에 말을 달려서 저 서쪽 물가를 따라서 이거는 왜냐면은 저 적족들 자꾸 와서 괴롭히는 요 변방의 무리들을 피해 가지고 지금 이 서쪽으로 온 거예요. 서쪽이 기산 쪽으로. 그 밑에 앞주에 첫 번째 줄에 보면 주마는 피 정난이라 그죠? 적족의 그 어려움을 다 피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솔서수하야 그러니까 고공담보가 아침에 말을 달려서 저 서쪽 물가를 따라서 그 다음에 기산 아래에 이르셨으니 이에 강녀와 더불어서 급 강녀로 미쳤다 그러니까 강녀와 더불어서 마침내 와서 그 다음에 서우니까 서로 간에 집터를 보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집터를 보셨는데 이게 바로 이제 유명한 양효왕편에 인용되는 내용입니다. 맹자가 재선왕한테 어진정치를 하십시오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골치 아파 그러면서 과인에게 의지라니 과인은 호색하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과인은 병이 있으니 과인은 색을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그래 너 잘됐다 하고 뭐라고 했어요?
석자의 태왕이 호색가사 옛날에 태왕이 바로 이제 고공담보죠. 태왕이 색을 좋아하여서 애궐비하다 비로 읽으셔야 되겠죠. 그 비를 사랑하시더니 시에 이르기를 고공담보 내조 주마하사 솔서 수호하여 지어 기산하여 원급 강려로 율례 서오라 하니 당시시하여 이때를 당하여서 내무 원녀하며 안으로는 원망하는 여자가 없으며 바깥으로는 빈 남자가 없었는 빈남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야 너만 색을 좋아하냐 모든 사람들이 다 색을 좋아한다. 그래서 혼기에 있는 모든 남녀들을 다 결혼하도록 이렇게 주선하는 것이 국가의 일이죠. 그래서 주례에 보면은 때가 우리 앞에서 이미 국풍에서 공부 다 했었죠. 때가 다 이렇게 해서 봄 가을에 이렇게 항상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미 춘추시대 전국시대 들고 이게 나중에 이건 한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자 예전에는 딱 그 부인을 두는데 정해졌죠. 천자라 아무리 천자라 해도 수백 명 못 둡니다. 딱 9명. 그 다음에 대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명이죠. 제후 같은 경우 3명. 이렇게만 두도록 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 한나라 때 얘기해요. 오늘날에 이르러서 뭐죠 천자는 제후는 좀 권력 있는 자들은 수백 명의 여자들을 두었고 수백 명의 여자를 두었다 그러면 밤자리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빈방을 지키면서 원망하는 여자들이 많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 뭐냐 남자들 장가 못 가는 남자들 많잖아요. 돈 없으니까 요즘 이집트도 아마 중동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그죠? 돈 없어 장가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 멀뚱하니 텅 빈 저 뭐야 들판이나 바라보고 앉아있더라. 그게 바로 광부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텅 빈 남자들이 없다. 그래 광부들이 없으니 왕이 색을 좋아하실 것 같으면 여 백성 동제하시면 그죠? 색을 좋아하신다면은 백성 또한 함께 하신다면 백성들도 똑같이 색을 좋아한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면은 왕의 하율이여 왕을 하시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왕하는 거 쉽다 이 소리예요. 너 색 좋아하느냐? 다 색 좋아한다. 그 혼기 놓치지 않도록 다 결혼 혼인시켜라 이 소리예요. 기가 막힌 이 맹자의 호변입니다. 그 다음 쭉 3장입니다. 그 다음에 주원무모하니 근도 여의로다. 원시 원모하시며 원계 악위하사 왈지 왈시하여 축실우 자라하시니라. 주원 들판 원자죠. 언덕 원자 언덕인데 기본적으로 평평하게 왜 언덕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물보다도 높은 데죠. 그러니까요. 주나라의 들판이 비옥하니 무무하다라고 하는 것. 그죠? 무무하다. 비미 비옥하니 근도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 그냥 쓴 나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이라 오두근이라라고 하고 또는 뭐 이삭박꽃 이거 저 인터넷 찾으면 잘 나옵니다. 이게 부자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시면서도 단맛이 있고 뒤에 쓴박이 도자니까 어쨌든 쓴 나물이 비옥한데 쓴 나물도 엿같이 달더다. 주나라가 지금 뭐예요? 이제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죠?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같이 하면서 이루어진 나라기 때문에 쓴 나물도 참 달도다. 그래서 원시 원모하며 이에 시작하고 이에 도모하시며 원계 악위하사 그래서 이에 개라라고 할 때 그 개자가 그 두 번째 줄에 앞줄 두 번째 줄에 보면 개는 소위 연화이 작귀자애니 의례의 소위 초돈이 시해라 호괄 이도로 각 귀갑 욕찬지지 처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는 그 불을 붙여서 그죠? 불을 붙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작귀 그죠? 거북이를 끄슬리는 거죠. 거북이를 끄슬려서 갈라진 것을 보고서 점치는 겁니다. 점치는 것이고 그걸 의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초돈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혹자는 어떻게 되냐 점칠 때 그냥 이렇게 탁탁하니까 미리 뭐냐면 칼로 대강 이렇게 새겨놓는다. 거북이 등껍질에다 새겨놓고 그래서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그 뚫을 곳을 미리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거북이를 찢어서 점친다 이 소리예요. 거북이를 찢은다. 개아귀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로 점쳐서 거북이로 점을 쳤던 이게 지금 이거는 주서편에 나오던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주서편인가 아마 주서가 아니라 다 시에서 나온다. 참 시에서. 그래서 점쳤더니 여기가 좋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괜찮다. 그래서 점을 쳐가지고 왈지왈시하여 그래서 이에 여기서 그치고 그쳤다라는 건 이곳이 우리가 머물 곳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그래서 이에 축실우자라 여기다가 집을 지으셨느니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그 거북점을 쳤더니 좋다 여기서 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집을 짓기 그러니까 축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의 도읍지를 거기다 이제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장 내위 내지하여 이 이해 내자를 이렇게도 참 의외로 많이 씁니다. 내위 내지하며 내좌 내우하며 내강 내리하며 내선 내묘하니 자서 저동하여 갈조자인가요? 조동하여 갈조자 조동하여 주원 집사하니라. 이에 위로하며 여기서 위로한다라는 건 이제 편안하고 이제 위로받는 이제 자리를 다 잡은 거죠. 자리를 아직 안 잡았나? 그래서 이에 위로하며 이에 거차며 편안하다 위자를 편안할 위라고 표현했는데 위자가 그 울산할 때 그 울자 위하고 같은 거죠. 살핀다라는 뜻도 되고요. 거기 글자를 그냥 원래 저 위자는 이걸로도 그냥 쓰는 글자인데 헤아릴 촌자죠. 이거 뭐라고 하던가요? 소위 대위 중위할 때 위자 쓰죠. 그 벼슬 위라고도 표현하긴 하지만은 여기 시동이죠. 시동 시자에다 볼 시자에다가 시동이 주로 보고서는 헤아린다. 그러니까 신이 보고 헤아린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글자에서 헤아리는 것이니까 그 벼슬 자리에 앉아서 이제 헤아린다 이런 뜻도 되고 보고서는 혹시 불편함이 없는지 그래서 위로한다 이런 뜻으로도 씁니다. 그 위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심자는 이후에 그냥 뒤에 갖다 붙이는 내용이고요. 없어도 되는 글자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편안하다 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아까 나오는 그 적당해 그죠? 적인들의 그 괴롭힘을 지금 피해서 여기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편안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편안하고 이에 그쳐서 자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 하고 뭐예요? 돕는 거죠. 좌우 사람 인자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서 돕고 오른쪽에서 돕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두루두루 도우며 또 내선 내며 이리저리 그 다음에 베풀고 그죠? 내선 내오한다라는 내강 내리니까 강이다 그러면 이제 큰 전체의 경계 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리가 돌아오면 이제 집 나누고 하는 거죠. 밭도 나누고 하는 거. 그래서 큰 경계를 두고 작은 경계를 두기도 하며 그 작은 경계로도 나누고 또 내선 내며 하니 선이다 그러면 베풀선 자니까 두루두루 사람들은 이제 흩어가지고 이리저리 뭐예요. 아까 두루두루 흩어서 다 일항들을 쭉 펼쳐둔다 이런 뜻입니다. 두루두루 일항들을 쭉 내놓으니 그 다음에 자동 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가서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가서 주나라가 이에 이를 잡았느니라 이를 집행했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더 서쪽에서부터 지금 기산 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기산 쪽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동쪽이 더 이제 비옥한 땅들이니까 점점 동쪽으로 가면서 이를 집행하였느니라. 나중에는 저기 뭐야 그 무왕이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니까 호경 땅만 저기 풍땅에서 문왕 같은 경우가 풍땅에 있었죠. 나중에 문왕은 풍땅이 되고 그 다음에 문왕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무왕이 호경 땅으로 옮기죠. 호경 땅으로 옮기고 이도읍지마저도 가득 차니까 나중에 또 여읍으로 하나를 내놓는 것이 바로 낙양이죠. 낙양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쪽으로 옮겼을 때 다시 말해서 선왕 이후로는 동주라 그러고 이전에는 지금 서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5장 그 다음에 내소사공하며 내소사도하여 비립 실가하니 기승즉 지기연을 축판이 제하니 장묘 이기기로다. 이에 사공을 부르며 이에 사도를 불러 하여금 비자죠. 그 실가를 짓게 하니 집을 여기서 이제 집이 되는 거죠. 집을 짓게 하니 다시 실가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서 가족들이 살 집들을 짓게 하니 그 먹줄이 곧건을 그죠. 먹줄은 곧 곧다라니까 그 먹줄이 곧건을 판자를 묶어서 그 다음에 이은이 저 실제자 이를 이은이 묶어서 판자를 묶어서 이때 실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실은 뭐냐면은 혹시 집 짓는 방식 알죠? 예전에 기본적으로 자 집을 이렇게 기둥을 올리고 위에 석가래를 이렇게 올리죠. 석가래를 쭉 올리고 석가래 위에다 근데 지붕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옛날 흙을 다 덮어야 되니까 그래서 석가래를 올리고 이다에 그 다음에 뭐냐면 판자로 쭉 깔죠.
판자로 깔고 그 다음에 위에다 지금 흙을 올리는 겁니다. 그죠? 흙을 올리고 다시 이제 기와로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지금 요 지붕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판자를 이어서 축 해서 위로 이제 올린다 이런 뜻이 돼요. 지붕 위로 이제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묘 이기기로다. 이렇게 이어서 묶어서 이은이라는 건 묶어서 쭉 지었더니 비로소 이제 사당이 이기기로다 하니까 아주 날개가 쫙 서 이기기다라고 하는 건 집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송나라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막 지붕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건 송나라 이후에 나오는 것이 되고요. 한나라 때까지 이때까지는 이제 거의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살짝 올라간 거. 그러니까 마치 새 날개가 이렇게 살짝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엄정하다. 여기서 이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은 사당이 아주 엄숙하도다. 다음 6장입니다. 굳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제 판자떼기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그죠? 이제 일단 판자떼기 올라니까 제법 집의 모양이 지금 갖춰진 거죠. 먼저 그래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6장에서 이제 굳이 잉잉하며 이제 참 어려운 단어 하나 다 나오죠. 굳이 잉잉하며 그다음에 탁 헤아릴 탁자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툭툭 던지는 개념으로 탁지 후궁하며 축지 등등하며 그다음에 상로 빙빙하며 그다음에 개도 작흥하니 아니 백도 작흥 게 어디서 좀 나 백도 작흥하니 그다음에 이게 뭐냐 큰북고 고고 불승이로다. 지금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지붕에다 이제 흙을 휙휙 던지는 겁니다. 흙을 담는데 일단 먼저면은 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 삼태기 같은 데다 담고 그다음에 이거 물로 적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저기서 휙휙 던질 때 그게 이제 쿵쿵 소리가 나고 흙 담는데 잉잉 그러나요? 잘 모르겠어. 그다음에 이제 축지. 내가 탁탁탁탁 다져야 되겠죠. 탕탕하고 그다음에 상루. 네, 울퉁불퉁한 것을 빙빙 탕탕탕탕 이제 두들기는 거니까 깎아내는 거니까 울퉁불퉁한 건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까 다지는 데는 텅텅하고 울퉁불퉁한 상루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을 빙빙 깎는데 핑핑거리며 그다음에 그것뿐만 또 담도 이렇게 계속 뭐든지 흙담 쌓고 다 이제 그 담 쌓는 거죠. 백도가. 그래서 모든 담들이 다 일어나니 이제 집이 지어지고 바깥으로 담까지 지금 다 지은 모양이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는 요 소리 때문에 영차 해가면서 일하니까 오히려 저 큰 목소리마저도 이 백성들의 이 목소리를 그다음에 작업하는 소리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다들 흥겨워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 7장 내립 고문하니 고문 유황하며 내립 응문하니 응문 장장하며 그 다음에 내립 총토하니 융추 무리추자가 되겠죠. 융추 유행이로다. 이에 고문을 세우니 고문이 항 높고 이에 응문을 세우니 응문이 장장하며 엄숙하며 이에 총토니까 모을 총따에다가 토니까 사직을 세우니 모든 무리들이 그 다음에 다니는 마로다. 많은 사람 무리들 융적이니까 무리 이때는 무리 추자니까 그죠? 무리용자 무리 추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융이로다 그랬는데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주나라의 지금 여기서는 지금 누구냐면 고궁담부가 이렇게 시작은 하는데 이후에 주나라의 예법이 여기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의 예법이 되는데요. 천자문에도 노협규경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때 노자가 단순히 길이 아니라 바로 임금님이 사는 그 연거지소로 들어가는 마지막 길이 노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문이 뭐가 되느냐면은 그게 고문이 되는 거죠. 제일 높은 문. 그래야 천자는 기본적으로 5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2개를 들어서 나머지를 다 얘기한 거다 보시면 돼요. 고문이 되고 그 다음 들어오는 문이 자 고문이 되고 그 다음 들어오는 문이 치문이 되겠죠. 치문이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문이 여기 지금 나오는 응문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 이제 연거지수로 일반인들이 더 이상 여기 노문 이상으로는 못 들어가죠. 자, 이것이 바로 노문이다. 노라고 하는 것도 역시 천자가 드나드는 문이니까 노라고 하는 거 원래 요 로라고 그랬죠. 원래가
자, 수레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큰 길이다. 그래서 로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뜻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천자가 다니는 길에는 수레가 기본적으로 몇 대가 다닐 수가 있게 만드냐면은 빨리 파악하세요. 숫자 주요 공부한 분들. 그거는 저기 말이 6마리가 되고 기본적인 수레. 그죠? 주나라의 대도라고 할 때 대도의 길이 수레 몇 대? 천자의 나라니까. 천자. 선생님, 4,000대? 아이, 4,000대. 기본적으로 한 도로. 천자, 태양수. 9. 그죠? 9대죠. 그죠? 수레 9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부의 말은 4마리죠. 이거 몇 차선 도로예요? 이거 나오는, 이게 계산이 돼가. 주나라 대도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테헤란로 이상이에요. 거의 18차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만약에 한 마리 말이 다닌다 하더라도 한 마리 말이 수레 하나 끌어들어 지금 차보다는 승용차 폭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죠? 버스 폭보다 훨씬 크죠. 왜 부닥치니까. 그래 이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수레를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길이 바로 이 로예요. 그래서 로를 뭐냐면 크다 이라는 그래 놓침 그러면 크다. 그죠? 이렇게 해서 크다라는 뜻으로 같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궁궐을 다 세우고 그다음에 어디다가 먼저 앞에 이제 안에다가는 종묘도 세우죠. 앞에서 먼저 종묘를 세웠죠. 그죠? 아까 사당이 엄정하도다 이기기로다라고 해서 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궐을 짓는 거죠. 대궐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사직단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사직단이 바로 토지신이 되는 거죠. 사에 대해서는 논어에서도 한번 나왔죠. 사에 대해서 애공이 그죠? 애공이 사에 대해서 물었더니 누가? 제여인가요? 제여가 뭐라 그랬어요? 은나라에서는 뭐죠? 나무 색깔이 다 다른 거요? 은나라 하나라에서는 잣나무인가요? 은나라에서는 소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주나라는 밤나무를 심었나이다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밤나무를 심은 것은 백성들을 전율케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공자가 이 소리를 듣고 참 기가 막히고 왜냐하면 그 풍토에 맞춰서 나무를 심어. 이게 이 나무가 뭐냐면은 그 사직에 이 토에 그죠? 토지신의 신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 신주가 깃들인다 그래서 신주가 되는데 그 땅에 맞는 나무들을 그냥 심었을 뿐인데 그랬더니 뭐 전율이라고 그랬더니 뭐라 수사라 뭐예요? 아니야. 수사라 불가 말하지 말고 불사라며 성사라 불사라고 그다음에 수사라 불가나며 기왕이라 무구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미 다 벌어지니라 너네들 굳이 그거 가지고 허물하지 말라. 그리고 이미 임금님한테 그렇게 들어갔는데 뭐 인제 가서 다시 가나느냐 납둬라 이렇게 표현한 그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토지신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농사 짓는데 절대적으로 토지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그 모든 농부들이 와서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더라? 사회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생긴다 그랬죠. 사회. 더구나 토지신이 있고 반드시 거기다 뭐냐면 또 곡식신까지 같이 두는 거죠. 두 개를 나란히 함께 두는 거죠. 나란히 함께 두고 이건 동쪽으로 두고 이건 서쪽으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세웁니다. 네모 반듯하게 세우고 사회는 이게 어차피 한번 나오는 거예요. 사회는 기본적으로 흙을 위에다 깔아요. 동서남북 해가지고 그 사방의 흙을 그죠? 동서남북 왜 이러냐? 동서남북의 흙들을 이렇게 깔죠. 색깔별로 청색, 그 다음에 주색, 백색, 그 다음에 현색, 검은색 흙을 깔고 전체 위는 황토로 쫙 덮습니다. 이게 이제 토를 사를 만드는 방식이 되고 그러면 이제 동쪽에 제후를 임명한다 그러면은 이 붉은 흙 있는 쪽에 가서 이제 제후를 임명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회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약간 총토라고 하는 그 사직단이 되고 거기 보면 내립 총토하니 뭐예요? 융추 유행이로다 이게 바로 사회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앞주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융추는 대중예라 기대사 동대중엔 필요사오 사이 후출하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큰 일을 대사를 일으키거나 그 다음에 큰 무리들을 동원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토지신에게
구하는 거죠. 토지신을 섬긴다라는 거니까 반드시 토지신에게 섬기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사회라는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뒤에 나가니 그죠?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걸 어차 의제라 구하고 나가니 참 이걸 의제라 마땅히 지내야 될 제사다. 그래서 의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8장에 사부진 권론나시니 역불은 권문하시니 자격 폐의라. 일단 폐자 우거질 폐자를 읽으세요. 폐의라. 행도 태의하니 곤이 태의하여 유기 회의로다. 저기 뭐야 그 헐떡헐떡 숨쉴 회자가 되죠. 이러므로 자 이렇게 하였으므로 마침내 그러나 이런 사 마침내 사 이렇게 하나요? 마침내 그러나 끝내는 그 성냄을 끊지는 못하셨으나 성냄이다라고는 아까 그 적인들이 되는 거죠. 적인들이 그럼에도 그러고 또 이렇게 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또한 그 문이다. 아까 얘기했던 명성 명예 이런 것이죠. 그 들림 다시 말해서 명성을 실추시키지는 아니하죠. 명성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야 고공도 뭐 훌륭한 분이다라고 해서 다 받들더라. 왜 하셨으니 자격패이며 갈참나무와 두릅나무가 쭉 뻗었으며 그죠? 쭉 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사는 그 모습이고 도로 사이 도로 양쪽으로 뭐예요? 우리가 이게 가로수 쭉 심는 거죠. 이 땅에서 많이 나가서 자격이 그냥 무성하고 그 다음에 행도 다니는 길이 연못 태자가 되는 거니까 태는 어떻게 돼? 길이 이렇게 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진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갈참나무 이렇게 해서 쭉 심고 가운데 길은 쫙 트였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길이 트였으니 곤이가 태의하여 와서 한번 보더니 처음에는 찝쩍찝쩍 그러더니 야 이건 먼저 인구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 태의가 도망쳐서 겨우 헐떡헐떡 숨쉬더라.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야 저렇게 주나라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정벌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밑에 앞주의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태는 통야라 이렇게 가지고 안 통해요. 그죠? 주역의 괴상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셔야 이게 통하는 모습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그리고 또 연못이라는 물이 계속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통한다라는 뜻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은요. 연이나 태왕이 시지차 기하지 시에 그죠? 태왕이 비로소 이 기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다음에 임목심자하고 막 숲풀들이 그죠? 우거져 가지고 가로막고 인물 선소러니 사람들이 매우 드물더니 지어 기호하여는 그 뒤에 이르러서는 생치 뭐예요? 전번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생치라는 말. 나는 이빨들. 다시 말해서 사람들 이 소리예요. 그죠?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역시 귀부. 저기 참 잘 다스린다 하니까 귀부하는 사람들 돌아와서 다 붙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니 목패 도통하니 나무가 그죠? 쭉쭉 뻗으면서 길은 쭉 통하였으니 곤이 외지 곤이들이 두려워하면서 분돌 찬독하여 그죠? 달아나서 쥐구멍으로 숨듯이 그죠? 그 다음 숨으니 유기 회식이라 쥐구멍으로 숨어가지고 그죠? 저 꼭꼭 숨어가지고 겨우 숨만 헐떡거리더라.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덕이 곤이 자복예니 그래서 이 곤이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 두 개 다 쓰긴 써요. 그래서 곤이가 그래서 덕이 성대하여서 그죠? 덕이 성대하여져서 곤이들이 스스로가 복종하였으니 개 이위 문왕지시해라. 대개가 이미 이때는 이미 문왕했대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8장 이때가 이제 진심장에서도 표현했죠. 사부진 권론하시나 역불론 권문이라 하니 이것이 바로 문왕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 맹자도 문왕으로 봤고 9장입니다. 우예 질궐성연을 문왕괴 괴자죠. 넘어질 괴 여기서 흥계할 괴자인가요? 움직일 괴자. 넘어질 궐 움직일 괴 궐생하시니 여왈유 소부며 여왈유 선우이며 여왈유 분주며 여왈유 어모라 하노라.
우와 예가 그죠? 우와 예가 바루어지거늘 기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거기 보면은 우리가 질이다 그러면 질정한다라는 말이 있죠. 질정. 그 밑에 앞주에 첫 번째로 질은 정이다. 그래서 질정한다. 바르게 한다 이럽니다. 바탕을 바르게 한다고. 성은 평야라니까. 그래서 우와 예가 바로 분쟁을 바루고 그 다투던 것이 바루어졌거늘 예수예요. 우와 예가 바루어졌거늘 바루어지거늘 문왕이 그 생함 그죠? 그 일어남을 움직이셨으니 그들이 그저 일어나는 것을 움직이셨으니 나는 소부하는 이가 있으며 나는 선호하는 이가 있으며 나는 분주한 이가 있으며 나는 업무가 아니라 어무하는 자가 그죠? 어무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였느니라. 그 내용을 밑에서 한번 쭉 봅시다.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솔하 친상왈 아래를 거느려서 그 다음에 위와 친한 것을 뭐라고 한다? 소부라 하고 그 다음에 아래를 거느려서 위와 친하다라는 것은 두루두루 여기 와서 뭐예요? 다 붙는 거죠. 아까 지금 그 귀부라는 말이 있었죠. 귀부라는 돌아와서 다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래 사람들을 하는 것을 바로 소부라 하고 그 다음에 상도 전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인도하는 걸 앞뒤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선우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덕 선예 그 다음에 덕을 깨우쳐주고 유자죠. 덕을 깨우쳐주고 그 명예를 드날리는 것을 자 분주하다라고 하고 그냥 바쁘게 그냥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죠? 이리저리 그냥 덕을 드날려주고 그 다음에 무신절충할 그 다음에 무신들이 그죠? 무신들이 절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돌을 꺾을 절자가 되는 거죠. 충돌을 막는 것을 바로 어모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쭉 하시면 돼. 이거 다 일일이 설명하면서 해석하기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이가 있다. 나는 이러한 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왕의 덕이 깊어서 두루 잘 다스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주나라로 귀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내용이 거기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줄에면 전해왈 이렇게 되어 있죠. 전해왈 우예의 군이 우나라와 예나라의 군주가 그러니까 제후가 되는 거죠. 우나라와 예나라의 군자가 상녀 쟁전하여 항상 보면 서로 간에 저 밭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그죠? 이거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하고 다투면서 구이 불평이라가 오래되어도 이게 어떻게 돼요? 평정되지 못하다가 내 상녀 조주할세 그러다가 서로가 지금 주나라에 조회를 하러 올 때에 그 국경을 딱 들어와 놓고 보니까 그죠? 입기 경하니 그 국경을 딱 들어왔더니 즉 경자 양반하고 바가는 자들은 이거 당신네 서로 간에 저기 그 이랑을 그죠? 도랑을 이렇게 사양하고 다니는 자들은 아유 누가 이렇게 할 것 같아 아유 바쁘신데 먼저 가세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길을 또 양보하고 또 부양 위 경이연 대부들은 뭐예요? 아이고 먼저 하십시오 경한테 그죠? 자기 높은 사람은 당연히 대부들이 경을 위해서 양보하거늘 이걸 보고 나서 이국지 군이 이 두 나라의 이 군주들이 이걸 보고 감동하여서 서로 일러 말하기를 오등은 소인이라 우리들은 아등은 소인이라 우리들은 소인배다 불가이일이 군자지 경이라 하고 야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군자의 그 국경을 밟느냐라고 감히 밟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창피하다 이 소리죠. 어찌 경내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라고 하면서 내 상량이 소위 쟁전하여 그래서 서로 간에 그 다투던 밭들을 서로 사양하면서 그래서 이위 한전이 퇴하니 그걸 가지고 밭을 다 평화롭게 그죠? 평화롭게 하여서 물러갔으니 천하가 듣고 우와 예의 군주들마저 저러더라. 그 천하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래서 귀자 돌아오는 자가 40여 국이라. 그러니까 지금 당시 한 100여 개국 이렇게 되는 100여 개의 제후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문왕에게 붙었다 이런 뜻입니다. 소학에 이게 나오는 거 같아요. 소학에? 그죠? 소학은 소학이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런 데 다 끄집어낸 거니까 이러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뭐 얘기를 하나 하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조금 전에 그 읽었던 그 가운데에서 상천지제, 그죠? 덕의 가장 높은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여기 제가 적어드렸던 내용의 첫 번째가 하나 뭐냐면은 어디 나오느냐? 여회명덕. 내가 밝은 덕을 품어서, 그죠? 밝은 덕을 품어서 어디에 빛과 소리로서 하는 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죠? 성과 색을 크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니 공자가 뭐냐? 색과 성으로서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것은 이건 말단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문왕의 덕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뭐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권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저 왕자에 앉아가지고 폼 재고 앉아있는 게 아니었죠. 이미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 베풀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기쁘면서 따르게 되고 서로 간에 양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극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저절로 교화시킨다. 바로 그 내용을 여기다 표현한 내용입니다. 595쪽에요. 면 9장편에 보면 나머지 쭉 이렇게 표현한 거죠. 1장은 저 빈 땅에 있었을 때이고, 그죠? 2장은 기산에 이르렀을 때이고, 3장은 뭐냐면 정택, 집자리를 정했을 때이고, 4장은 원전 거민, 밭을 이렇게 정전으로 해서 밭을 주면서 백성들을 거처하게 한 것이 되고, 전이다란 꼭 밭이 아니라 농토가 되겠죠. 5장은 작종묘, 종묘를 세우는 것이고, 6장은 궁시를 다스린 것이고, 7장은 바로 문사, 그죠? 문사, 그죠? 나라의 그 문과 그 다음에 사직단을 만드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8장은 지문왕, 그죠? 문왕에 이르러서 다 고니들도 복종한 것을 말한 것이고, 9장은 문왕 수명지사, 문왕이 1000명을 받은 것을 마침내 1000명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나머지는 뭐 다 상편에 설명되어 있다. 아주 간략하게 표현 잘 해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면면 과지려 민지조생이 자토 저칠하니 공공단보 도복 도열하여 미유 가실이러라 비해라. 고공단보 내조 주마사 솔서 수호하사 지우 기하여 원급 강려로 율례 서우하시니라 부예라. 주원 무모하니 근도 여의로다. 원이 원모하시며 원계 악이하사 왈지 왈시하여 축실 우자라 하시니라 부예라. 내위 내지하여 내좌 내우하며 내강 내리하며 내선 내묘하니 자서 조동하여 주원 집사하니라 부예라. 내소 사공하며 내소 사도하며 비립 실가하니 기승 즉 직이연을 축하니 제하니 장묘 이기기로다 부예라. 구지 잉잉하며 탁지 후웅하며 축지 등등하며 상루 빙빙하여 백도 작흥하니 고고 승 불승이로다 부예라. 내립 고문하니 고문 유황하며 내립 응문하니 응문 장장하며 내립 총토하니 융추 유행이로다 부예라. 사부진 권론하시나 역불론 권문하시니 자격 폐의라 행도 태의하니 권이 태의하여 유기 회의로다 부예라. 우의 질 걸성연을 문왕걸 걸생하시니 여왈유 소부며 여왈유 선우이며 여왈유 분주며 여왈유 어모라 하노라 부예라. 같이 읽어봅시다. 질, 칠, 혈, 실 이렇게 되죠. 2장은 마허, 하우 하면 되겠고, 3장은 이모, 귀, 시, 자 이렇게 보네요. 그 다음에 4장은 지우, 리, 묘, 사. 묘 같은 경우는 무 같은 경우는 미 이렇게 하면 되니까, 사도 아마 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5장은 도, 가. 그 다음에 직,
직육이죠. 그 제자도 아마 그래서 5장에 보면 제가 밑에다 다 해놨는데 5장에 보면 제자는요 적이라고 읽으랍니다. 그러니까 직, 적, 익. 그 다음에 6장은 잉, 훙, 등, 빙, 흥 등 이런 건 괜찮고 그 다음에 7장은 항장, 항 그죠? 유행해가 되면 항 이렇게 발음하니까 그 다음 8장은 온문 그 다음에 폐 그죠? 자격폐의 행도태의 권위태의 그 다음에 회의 그죠? 다 에라 되니까 그 다음에 9장은 성생 그 다음에 부후 주모 하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청난